네, 뭐 기존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나이스하게 배경도 좋고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찍는 게 기본적으로 저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제가 아시다시피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차에 탔을 때 주로 시간이 한 10분 정도 운전할 때 좀 찍겠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녁인데 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샤워하기 전에 운동을 한 1시간 20분 했나?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청년 같아요. AXE라는 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렇게 이민을 준비 중인데 미국에서 사는데 이민 생활으로서 어려운 점이 뭐냐, 힘든 점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답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민을 오는 것을 이게 뭐 아무리 나이가 젊다고 그래도 전혀 준비 없이 오는 것은 사실 저는 반대합니다. 이민 생활이 특히 미국이나 이런 이 서부권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배우자가 뭐 미국 사람이든지 이런 특수한 관계, 뭐 유학을 온다든지 이런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미국에 이민, 특히 미국에 이민 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민 생활하는 자체가.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어려운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심리적으로 일단 부모님을 떠나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또 한국도 아니고 뭐 여기서 서울에 있는 분이 부산 가거나 뭐 또는 어디 지방에 있는 분이 더 시골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게 완전히 한국에서 그동안 한국이라는 문화권에서 크고 자라고 사회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가 미국이라는 나라, 특히 미국은 한국과 달리 굉장히 이기주의적일 정도로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 많이 사회적으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회적인 고독감, 이질감, 그 다음에 특히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첫 번째, 영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는 거는 제가 좀 말리고 싶어요.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영어로 글을 읽고 영어를 신문을 읽고 최소한 아무리 어떤 잡을, 어떤 직업군이든 기본적인 언어적인 부분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마치 한국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쓰고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한국에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차별이 굉장히 클 겁니다. 남들은 차별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차별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너무나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익이니 토플이 얼마 몇 점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최소한 buying English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selling English는 내가 팔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처음부터는 불가능하고요. 내가 뭔가를 샀을 때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줄 알고 들을 줄 알 정도의 실력은 어느 정도. 그럼 옛날에 뭐 LA 나성에 가면 뭐 편지를 띄우세요. 뭐 1970년대 80년대 그때 뭐 마구잡이로 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은 한국 젊은이들도 교육 수준이 높고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미국이 저희 처음에 미국에 유학 올 때보다 그때는 차별이 심했거든요. 1990년대 이런 때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한국이라는 위상이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치가 또 있고 사회적으로 그래서 전혀 준비 없이 오는 것보다는 뭔가 자기가 기술이 있다든지 또는
뭐 자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돈이 있다든지 뭔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이 사회에 동화가 되고 이 사회에 꼭 언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 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심리적인 어떤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씀씀이가 커져요. 그러니까 한국은 부모님 댁에 집에서 좀 이렇게 자립을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게 노험이거든요. 정상지 심지어는 30이 넘어도 부모님 댁하고 같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직장만 가지면은 자기가 대부분의 돈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못해요. 집을 가지고 있던 집을 안 가지고 있던 매달 나가는 돈이 굉장히 한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여러분들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파트가 있다 또는 전세를 한다, 심지어는 월세도 뭐 싼 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탑 5%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인컴이 여기까지 오는데 20년 가까이 걸렸어요. 처음부터 탑 5% 무슨 탑 5%야. 처음엔 저는 진짜 거지였어, 거지. 유학생, 가난한 유학생, 아무것도 없고 돈 100불이 없었어요, 주머니에. 이제 처음엔 다 그래요, 미국은. 근데 오래 걸리는 거죠. 탑 5%. 진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게 녹록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한국에서 소위 특히 이 지역은 억대 연봉 좋아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억대 연봉도 여기. 그러니까 월급 일자리는 많은데 어떻게 아끼고 또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해서 오게 되면 조금 더 세이브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자기가 쌈짓돈 이상으로 좀 준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학 오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하고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 미국에 와서 삶의 폭이 한국보다 더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려움입니다. 일단 우선 음식이 한국 입맛에 맞아야 되면은 한국 사람이 모여 사는 데도 살아야 되고 또 교회나 뭐 절에 가도 한국 사람, 그 다음에 뭐 교회, 여기도 교회가 있고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 그래서 한국계 천주교 재단도 있으니까 모든 게 한국 가정에서는 한국 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이민 생활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시는 대부분의 한인분들이 성실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 참 많지만 제가 안 좋은 경험들이 몇 번 있었어요. 서로 속이고 등쳐먹고 그 다음에 또 감정 상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순진하게 한국 사람들이 특히 잘해주는 분 아무것도 받는 게 없이 뭐 교회에서 만나서 조금 이렇게 혜택을 받는 수는 있지만 그 이상 이렇게 접근해서 뭐 특히 한국 분들한테 돈이 얼마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 왔는데 뭐 그러니까 증명된 어떤 백그라운드가 한국은 쉽잖아요. 뭐 학교 선후배라든지 어느 동네에 산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라는 데 대충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검사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검사가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학교 외에 학교 뭐 선후배도 있고 뭐 이게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제가 한인 커뮤니티에 안 나가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한인 커뮤니티에 위챗을 했지 그 전에는 한인 커뮤니티랑은 거의 교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나 가뜩이 지금 좁은데 여기는 더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미국 사람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만 말하고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오픈 마인드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좀 영어를 좀 잘 못하더라도 리치아웃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격이 밝고 외향적이다, 이런 분들이 훨씬 미국에서는 잘 먹힐 거예요. 내성적이고 말 못하고 쑥맥이고 쭈삣쭈삣하고 뭐 이러면은,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려면은 이 사람들이 좀 뭔가 속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인 사회 안에서만 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적인 이질성, 뭐 영어에서 오는 걸 수도 있는데 미국 문화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특수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사람이 이태리를 가거나 뭐 유럽을 가는 게 문화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가족 중심이고, 뭐 여기도 물론 미국 사람들도 가족 중심이지만 좀 더 한국 사람들과 좀 더 공통점이 유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유로피언하고 얘기해 보면.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처음부터 파이니어 정신으로 컸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용감하고 아웃스포큰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밝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좋다 싫다가 확실하고 내가 뭘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은 이렇게 모난 모가 뭐 돌 맞는다고 해서 좀 튀면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기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안 튀면은 싫어해요. 싫어할 정도는 아니지만 색깔이 없는 친구구나 하고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자기 색깔을 보여야 됩니다. 자기 색깔을 확실히 보여야 됩니다. 여기 이제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 한국 문화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틀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중간만 하자 해서 조용히 넘어가자. 물론 이제 과묵해야 되고, 또 약점을 뭐 얘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같은 게 살아계실 때 미국 사람들하고 교제가 많았어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이웃이랑. 그러니까 제스처나 워낙 우리 엄마가 적극적이고 또 이렇게 외향적이고 사람들하고 이 관계, 옛날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참 이렇게 빨리 말 한마디 몇 마디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 숨기고 가식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외향적입니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미국에서 적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네 번째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힘든 거가 뭐가 있을까요? 예.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말에 또는 저녁에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한국은 얼마나 편한 사회인지 아세요? 여기 있다 사다 보면은 뭐 짜장면도 뭐 한강 뭐 다리에서 시켜도 오고, 뭐 웬만해서는 너무 편하잖아요. 척척 뭐 하나 시키면 1시간 2시간 속달로 배달이 되는 것도 있고, 여기는 너무너무 불편하고, 물론 여기에 뭐 이런 배달업도 있지만 너무 비싸요. 뭐 그래서 50불 시키면은 15불 정도가 나갑니다. 이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이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퀄리티가 안 좋아요. 음식이 안 맞죠. 예? 음식이 안 맞아. 음식이 너무 안 맞아요. 여기 사람들이 처음 하면은. 특히 뭐 LA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더 맛있지만, 그 한인타운에 가면은, LA 한인타운에 가면은 왜 이민을 와요? 그냥 뭐 이천이나 그런 데 가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 것 같으면은 메인스트림과 통해야 됩니다.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계속 먹기를 원하고, 저희도 한국 음식을 크레이빙이라고 그러죠. 한 달에 한두 번 김치찌개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김치나 김치를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일 김치를 먹어야 되는 사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생활을 하면서 김치나 이렇게 이런 뭐 파나 이런 걸 계속 즐기는 사람은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먹는 거, 입는 거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달라요, 한국이랑.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후진적인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를 견뎌낼 수가 있겠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장점도 저번에 10가지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이 힘들어가지고 역이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을 결정하기 전에 한번 몇 달이라도 이렇게 와서 살아보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 그냥 여행을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살면은 매일 이거를 할 수가 있겠느냐. 6시 넘으면은 아무도 없어요. 밤에 다 꺼져 있고. 일부 도시 지역에 가면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밤에 다니기엔 더 힘듭니다. 더 위험합니다, 미국이. 한국은 술을 저녁 늦게 먹는 문화가 많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저녁 이 나이트 클럽이나 있는 게 잘 안 돼 있어요. 여기는 범죄에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뭐 밤 문화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 또는 아는 사람하고 집에서 가까운 친지끼리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저는 제가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유학 와서 이민 왔지만, 유학 와서 이제 주저앉은 케이스지만, 너무 제가 혼자서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오시는 분들, 이민 오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최근에 오시는 분들을 도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기를 안 당하게, 첫 번째 재산이 조금 있는 거를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여기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재산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기꾼이 꽤 있어요, 여기도.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금융이나 이런 투자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알아요. 누가 어떤 걸 하는지.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업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싸잡아서 얘기하지는 않게요. 예를 들면은 부동산 업자, 한국 사람 중에 부동산 업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제 보험업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계속 사업 얘기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변변한 직업이 없이 무슨 컨설팅 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증명이 됩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집을 사거나, 한국에는 뭐 전세 사기도 많지만 집을 사거나 팔거나 이런 거는 너무 정확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타이틀 컴퍼니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사기를 거의 안 당합니다. 정식적으로 하면은. 근데 뭐 계속 한국 사람들만 하면은 일단 이민을 와서 처음에 모르니까 모르면은 당할 가능성이 커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러니까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뭘 집을 얻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정서적으로, 그다음 문화적으로 잘 안 맞기 때문에 자기가 속았다고 열불을 낼 필요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여기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정서적인 어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하면은 그래서 술자리에서는 뭐 안 되고 이거는 되고, 또는 무슨 비즈니스 관계 있을 때는 요거는 해야 되고 저거는 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국 거를 그대로 여기 적용하면은 크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계약하거나 뭘 사회적으로 뭔가를 여기 현지인들이랑 교제를 할 때도 한국식으로 이렇게 꺼니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크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하거나 당하거나, 아니면은 화를 쓸데없이 내거나, 그 사람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는 거 뭐 싸가지가 없다든지, 또는 이거 뭐 사기 아니야? 오해에서 오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서 오는 오해가 그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뭐 이렇게 너무 겁을 준 것 같은데 사실 겁먹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훨씬 기회가 이 나라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